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로 인해 갖고 이 발생하는 이득이 이제 과세소득에 대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이 부분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기억하실 거는 토지, 건물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보다는 이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을 때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을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동산의 과세소득은 좀 전에 본 것처럼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양권 등이 있겠죠. 그리고 주식, 상장 주식도 있고 비상장 주식도 있고 상장 주식도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을 대폭, 상장 주식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대폭 낮춰서 3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를 보겠다라는 세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이 있고 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것은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부분. 하나 더 보신다고 하면 부동산, 토지, 건물은 양도세가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개인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 법인은 또 안 되는지 그런 차이점도 궁금하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는 것이고요. 취득가액을 빼게 되면 이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되고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갖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고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요. 이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주택에 대한 세율은 지금 1년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개정안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은 별도로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금액은 이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뺀 거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게 되면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양도소득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에 여기서 세액공제 받게 되면 자진 납부할 세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자, 양도소득 세율인데요. 지금 현재 2018년도 이후가 될 텐데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세율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부분만 확인을 하시고요. 저희는 바로 다음 페이지 주식 양도세율 41페이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인데요. 이 대주주 요건을 보실 수가 있고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이죠.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대주주에 포함이 됩니다. 왜? 대주주 요건 자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 요건 자체가 이미 그 세율은 3억까지는 20%, 3억 초과하게 되면 25%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소기업의 대주주는 누구냐? 대주주의 범위인데요. 지금 현재 올해 2020년 기준으로 2020년 4월 1일 이후에는 비상장 주식 보이시죠? 보통의 경우 저희 녹색의 비상장 주식이 되는데요. 지분율 4% 이상 그리고 10억 이상 시가총액 자체가 10억이 넘는다고 하게 되면은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표 이사의 가족들이 대부분 다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4%가 아니라 뭐 40%, 80%, 90% 무조건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가족이 주식을 처분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대주주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대주주라고 하게 되면 세율은 20%, 25%, 3억 기준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정되어 있는 게 2021년 4월 1일 이후에는 4% 10억이 아니라 4% 3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월 과세 우회 양도가 있습니다. 자, 보험 FC분들, 설계사분들께서는 어떤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2월 과세 우회 양도, 나 양도세 관심이 없는데 라는 부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잠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배우자 증여 후 이익 소각에 대한 규정이 해당 이 규정과 어느 정도 접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 나온 조세심판원에 대한 그 판례 속에서 해당 규정, 여기에 있는 규정 자체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가 있고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될 수가 있고요. 갑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제3자에게 5년 내 양도를 합니다. 하게 되면 갑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시가 증여를 할 것이고요. 과거 취득가액이 얼마 안 됐던 부동산을 시가 평가해서 감정평가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취득가로 제3자에게 그대로 팔게 되면 배우자는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렇게 증여한 다음에 쿠션을 줘서 양도를 하는 경우 갑이 제3자한테 직접 양도한 걸로 봤을 때의 그 세금과 이렇게 우회했을 때의 세금을 비교해서 큰 놈을 매기겠다라고 세법이 있는데 그것이 배우자 이월과세입니다. 이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입니다. 연대 납세 의무는 없지만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에 대해서 그 과세 대상이 되고요. 적용기간은 징역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쿠션을 줬을 때와 직접 봤을 때의 세금을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취득일로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이월과세는 그렇지만은 부당행위 계산을 보게 되면은요, 이것도 비슷한 메커니즘이지만 대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당초의 증여자, 여기는 특수관계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되고요. 결국은 친인척들이 대부분 이 거래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연대납세 의무도 되게 되어 있는데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 이 사람이 증여를 했죠. 그럼 증여자, 받은 사람은 수증자. 중요한 거는 적용 대상 자산인데요. 얘는 배우자 이월과세는 부동산만 해당입니다. 부동산과 권리. 하지만 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전부입니다. 여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주식. 비상장 주식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증여한 다음에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되고요. 자, 우리가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이익소각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익소각 업무는 증여를 한 다음에 거의 한 달, 두 달 내에 소각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3자가 회사이죠. 자기 회사죠. 메커니즘이 비슷합니다. 5년 내 양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회사에 양도를 하는 것이죠. 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소각이라는 거와 양도는 분명 소득세법상 소득이 다른 존재입니다. 양도는 주식을 매매 거래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것이고요. 소각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의제 배당 소득,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회사가 됐을 때의 그러한 세금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최근 나온 조사심판 예에서는 어떤 것을 들고 있냐면요. 갑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다음에 바로 소각을 했다 이거죠. 문제점을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이익 소각을 한 다음에 이 돈이 배우자한테 갔겠죠. 하지만은 이 돈이 다음날 바로 남편한테 가지금 상환 목적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가장행위라는 거죠. 부당행위에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 여부라는 판단 기준이 있는데 양도소득이 증여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 여부에 따라서 결국 이 증여 후 양도를 했을 때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소득을 귀속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이 부당행위, 이 거래가 잘못됐다. 가장거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배우자가 받고 다시 남편에게 준다고 하게 되면 결국 주식 갖다가 주식이 소각되고 돈이 배우자한테 왔다가 돈이 배우자에서 갑에게 다시 온 그 1년에 한 사이클 돈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가장 거래로 보아서 이익소각 거래를 부정하는 판례가 최근에 조세심판 예가 나왔습니다. 이 업무를 진행을 할 때 중요한 실수들을 몇 가지 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었고요. 심지어 이 신고를 누군가 했겠죠. 세무사가 됐던 FC가 됐던 누군가 신고를 했겠죠. 신고를 했는데 우리 이익소각 업무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제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는 거죠. 자기 주식 양도, 회사한테 주식을 양도했기 때문에. 근데 양도의 목적, 매매의 목적 자체가 소각거래였기 때문에 소각 대상, 의제배당 소득이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 대상도 아닌데 신고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익소각에 대한 리스크를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처리를 했다 보니 최근에 조세심판 예에서는 이런 조세심판에서 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징여 이익소각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실 때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소득세, 양도세 규정에서 부당이익 계산 규정이 있구나. 그리고 이 조세심판예에서 심지어는 명의신탁에 대한 법리까지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양도를 하는데 그 부동산, 아파트를 증여를 하는데 거기에 대출이 껴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이 껴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20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금이 10억이 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세금과 함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20억짜리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보증금이 아파트가 20억, 그 다음에 보증금이 10억, 그리고 무상으로,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준 게 10억이라고 하게 되면 이 무상 부분은 증여가 되지만 이 보증금 부분은 유상 부분이 됩니다. 유상거래. 그래서 얘는 양도세가 됩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되면은 불리하냐? 자, 20억을 다 증여를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그 증여에 대한 세율 구간이 1억, 5억, 10억, 30억 구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억에 대해 갖고 이 높은 40%의 증여세를 받겠죠. 하지만 양도의 경우에는 이 주택이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다. 그 다음에 중과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높은 최대 80%의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양도에 대한 세금과 증여로 했을 때의 세금을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아파트 물건에 은행 대출이라든지 보증금이 껴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 경우에 아파트만 증여를 할 수가 있고 담보를 같이 증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부채도 같이 넘겼을 때의 그 양도세와 증여세 그리고 아파트만 넘겼을 때의 증여세를 비교해서 작은 세금 유리한 방법을 실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요. 일반 증여. 자, 그냥 숫자를 간단하게 5억 정도 증여를 한다고 하게 되면요. 증여재산 공제, 자녀, 성년 자녀라고 하게 되면 5천만 원 공제라고 4억 5천에 대해서 세율 20%, 8천만 원, 그리고 신고세액 공제, 이건 5% 됐는데요. 지금은 3%, 올해 기준으로 3%이기 때문에 240만 원이 공제가 되고 나서 7,760만 원의 세금이 나오죠. 하지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중에서 채무액 2억은 양도가액으로 이전이 되고요. 단순 3억에 대해서만 5천만 원 공제하고 2억 5천에 대한 세금 4천만 원에서 3% 120만 원을 차감한 3,880만 원을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가액 2억이 양도로 유상양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떠안고 은행 대출을 넘어간 거는 돈 받고 판 거나 진배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억이 양도가액으로 판단이 되고 취득가액이 예를 들어 8천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환산된 취득가액이 양도차익 1억 2천, 기본공제 120, 그 다음에 과세표준 1억 1,750만 원, 세율 35% 하게 되면
산출세액 2,800. 그리고 세금 합계는 6,800.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앞단에 봤을 때 이 7,760만 원에 비해서 7,700에서 6,600이 됐기 때문에 거의 뭐 1,000만 원가량, 900만 원가량의 절세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상장 주식의 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직접 하시는 컨설턴트가 있으시고 못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제가 아주 쉬운 회사의 기업 가치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양식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가중치는 순손익가치, 각각의 순손익 계산서, 순자산 계산서를 계산해서 순손익가치의 60%를 가중치로 하고 그 다음에 순자산가치의 40%를 가중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비율이 자산 총계에서 부동산 비율이 50%가 넘어가면은 순손익가치 40, 순자산가치 60%. 부동산 비율이 총 자산 비율의 80%가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순자산가치 100%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이익의 가중평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 요거는 직전 예를 들어 지금 2020년이기 때문에 18년도, 17년도, 17년도 하게 되면 얘가 가중치가 3, 얘가 가중치가 2, 얘가 가중치가 1 한 것을 더하는 거죠. 더하고 6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 가중치가 나오게 됩니다. 19년도, 18년도, 17년도에 순이익이 예를 들어 3억이다. 다 3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6을 나눈다 하더라도 가중치가 3억이 되겠죠. 3억. 그래서 이 3억 나온 거를 국세청은 나누기 10%를 해줍니다. 이 10%는 뭐냐면은 이 회사의 영업이익 자체, 순이익 자체가 영구 지속된다, 계속적으로 간다는 가정하에 10%, 나누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배수. 10배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게 되면 30억. 순손익가치 30억. 이게 일반 법인이라고 하게 되면 가중치 60%. 30억에 60%니까 18억의 순손익 가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평가 방식은 여기 3, 2, 1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 평가 금액의 하한선 자체가 순자산 가치의 80%로 지금 현재 2018년 3월 31일 이후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순손익 가치는 일정 부분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갑자기 손실을 많이 낸다라고 하게 되면 순손익 가치가 60%가 빵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순자산 가치 40%만 남겠죠. 하지만 그렇게 임의적으로 주가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순자산 가치 80%의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아까 순이익이 3억, 계속적으로 3억이 나고 있을 때 가중평균 순이익도 연간 3억이고 10배수 하게 되면 30억, 그리고 순손익가치 60%를 하게 되면 18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이익이 3년 법인이라고 하고 3년이 지났다고 하게 되면 9억이라는 이익 잉여금이 쌓여있겠죠. 그리고 자본금이 1억이었다고 하게 되면 총 10억의 순자산이 될 것입니다. 10억 곱하기 40% 하게 되면 4억.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는 순이익 3억, 자본금 1억, 매년 순이익이 3억, 3년이 지난 법인인 경우에는 순자산이 10억일 것이기 때문에 순손익가치 18억, 그 다음에 순자산가치 4억, 더한 22억이 그 기업의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편하게 회사의 순이익을 봤더니 가중평균을 했더니 한 2억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생각하시지 마시고 곱하기 10배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순손익가치 60% 하게 되면 10배수 곱하기 60%이기 때문에 순이익 곱하기 6배수. 6배수. 순이익 곱하기 6배수니까 12억이 되겠죠. 그리고 순자산 가치 곱하기 40%. 순자산 곱하기 40%.
하면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의 경우 3억이니까 18억 플러스 순자산 10억에 40% 4억 합산하게 되면 22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순이익 곱하기 6 더하기 순자산 곱하기 0.4 하면은 주식가치. 총 주식가치고요. 기업가치고요. 그거를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한 주당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주식을 양도를 할 수 있죠. 지금 양도세, 소득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가 양도시 세무처리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우리 명의신탁을 회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시가 20억 주식을 10억에 저가 양도한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 양도자가 있는데요. 특수관계인입니다. 양도자, 양수자. 이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 임원, 현 임원, 현재 등기 임원 아니면 전 임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법인이 될 수도 있고요. 양도자가 법인이 될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20억짜리 주식을 10억에 저가 양도하는 경우 아버지는 양도가액이 그냥 10억에 양도를 했지만 저가 양도를 했지만은 양도가액이 그냥 20억으로 양도세 그냥 냅니다. 양도세 뭐 애낀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양수자, 개인, 이 사람은 아들은 20억짜리 10억에 샀으니까 싸게 사고 간접적으로 징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징여세를 맞아야 되겠죠. 징여세 과세가액 얼마? 10억에서 3억을 뺍니다. 이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은 취득가액은 물론 17억이 되게 하겠지만은 이 3억은 어떻게 빠지냐면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시가의 30% 요건 자체가 적용 요건 자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작은 거 둘 중에 하나 걸린다.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팔았다 라면은 부당행위로 걸리는 거고 징여세 의제배당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징여 의제 되는 금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있겠죠. 여기서는 20억, 10억이죠. 시가는 20억, 그 다음에 대가는 10억. 10억에서 빼기 역시 시가의 30%. 시가의 30% 6억이죠. 그리고 3억. 작은 거 3억이죠. 그러면은 징여 의제가 되는 금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 10억에서 빼기 미니멈 시가의 30% 6억 또는 3억 둘 중에 작은 거 3억을 빼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10억에서 3억을 빼주기 때문에 징여과세가액은 7억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람은 징여가액으로 7억을 맞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당초에 자기가 낸 10억 플러스 징여의제 받은 7억 합산해서 향후에는 17억의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 두 번째, 개인이 양도를 합니다. 누구? 특수관계 법인에게. 개인은 그냥 양도가액 20억입니다. 싸게 팔아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법인세가 과세가 될 텐데요. 왜냐면 싸게 샀으니까 법인세가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그럼 법인이 20억짜리인데 10억에 샀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세무조정으로 입금산입 주식 10억에 대한 유보가 잡힙니다. 입금산입. 결국 이득을 받죠. 사면서 바로 10억 이득을 받기 때문에 입금산입이 잡히는 거고요. 향후에 판매를 할 때 송금산입 10억에 대한 마이너스 유보가 적용이 돼서 똔똔이 됩니다. 결국 이 금액으로 인해 갖고 입금산입, 송금산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얘네 두 개는 유보 상계가 됩니다. 하지만 얘의 취득가액이 10억으로 잡히고 향후에 20억짜리를 30억에 팔고 또 20억짜리를 20억에 팔게 되면은 취득가액 자체가 10억만 빠지기 때문에 20억에 팔게 되면은 차익 10억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겠죠. 법인세가. 결국 싸게 사면 법인은 싸게 산 대로 향후에 법인세를 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세무조정으로 인해 갖고 바로 법인세를 내는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세 번째.
법인이 양도를 합니다. 법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법에선. 똑똑한 법인이 싸게 팔어. 대표자한테 아니면 대표자 아들한테 10억의 저가 양도를 해. 그러면 양도가액 10억, 입금산입 10억, 상여.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 인정상여 10억, 취득가액 20억이 잡힙니다. 결국은 이게 대표자라고 하게 되면은 법인은 양도가액 10억에 양도했지만 그냥 20억에 원위치, 입금산입 10억 해갖고 원위치가 됩니다. 근데 이 10억을 누가 가져갔죠? 대표자가 가져갔죠. 그러면 대표자 상여처분 10억이 되는 거고요. 그럼 대표자는 자기가 10억을 냈고 인정상여로 상여처분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20억이 됩니다. 반대로 고가 양도의 경우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가가 10억입니다. 근데 증여가액을 20억으로 고가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 개인, 양수자가 개인. 이번에는 비싸게 팔기 때문에 양도자가 아들이고 양수자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양도자, 아들이 싸게 팔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비싸게 팔았죠. 아들은 비싸게 팔고 비싸게 샀죠. 그러면은 개인은 어쨌든 돈을 10억짜리이기 때문에 20억을 냈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10억입니다. 근데 양도자 아들은 10억만 받아야 되는데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익 10억에 대해 갖고는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얼마? 10억 차익이죠. 10억짜리인데 20억에 팔았으니까 10억만큼 이득을 받죠. 하지만 적정성 어느 정도 30%, 시가의 30%와 3억 둘 중 작은 금액은 빼주겠다 라는 세법 규정 때문에 3억을 빼게 되는 것이고요. 양도가액은 20억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돈 받은 거. 그리고 다만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받는 부분이 7억이 있기 때문에 양도가액 20억이지만 증여로 7억을 과세가 당했으니 13억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법인에게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은 법인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보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가져갔냐? 입금산입 상여. 아들이 이 회사의 법인 임원이었다고 할게요. 하게 되면 또 상여 처분이 됩니다. 법인 너는 취득가액은 10억이야. 그리고 10억 더 쓴 거 있잖아. 그거는 아들, 임원, 그 상무 아들한테 10억을 준 거야. 상여 준 거야. 라고 해서 개인이 아들이 인정상여 처분을 받겠죠. 그리고 양도가액 자체는 얘는 20억에 팔았지만은 양도가액은 20억에 팔았지만은 10억에 대해서 상여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10억을 빼서 양도가액은 1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개인에게 고가로 파는 경우입니다. 법인이 비싸게 팔았어요. 똑똑한 애가 비싸게 팔았어요. 잘한 거죠. 너 양도가액 20억 잘했어. 하지만은 개인 같은 경우는 너 왜 이렇게 비싸게 샀어? 20억? 그거 10억짜리인데 20억? 개인은 바보지만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취득한 가액을 모두 인정을 해주면 취득가액에 대한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 10억만, 시가 10억만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1장이 끝났고요. 소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법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이 법인 전환에 대한 섹션에 대해